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익산과 군산에서는 모두 172개 투표소가 운영됐습니다.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일반인 투표가 마무리됐고 최종 개표 결과는 오늘 자정이나 내일 새벽 1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선 투표에는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투표 지원 차량이 동원됐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투표에 참여시키기 위한 것으로 교통약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수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오늘 제20대 대선일을 맞아 전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에서 1도 안팎으로 제법 쌀쌀했지만 낮에는 영상 13도에서 18도 사이에 머무는 등 하루 일교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하루 종일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전북 지역은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화창한 날씨 속에서 투표소로 향하는 유권자들의 발길은 이른 아침부터 이어졌습니다. 유권자들은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달라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투표 현장을 KCN 금강방송이 다녀왔습니다. 익산 북일초등학교 투표소입니다. 이른 아침 어린 딸의 손을 잡고 투표장을 찾은 가족들. 아직 아기가 어려서 투표에 대해서 잘 모르고 투표권도 없지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투표가 소중한 한 표 할 수 있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같이 데려왔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투표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너무 좋았어요. 아빠 손 붙잡고 오고 싶어요. 군산 수송동 행정복지센터 투표장입니다. 연령대를 불문하고 많은 시민들이 투표장을 찾았습니다. 젊은 층 못지않게 노년층의 투표 참여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와서 투표에 하나 꼭 적어줘야지. 대한민국 국민들도 편하게 살게 해줘야지. 대통령이 나오면 어느 누가 나와도. 대선 본투표를 맞아 익산은 87개, 군산은 85개의 투표소가 운영됐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반인 투표가 진행됐고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들의 투표는 그 이후에 1시간 30분 동안 이뤄졌습니다. 앞서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율을 보면 익산은 47.14%, 군산은 45.37%로 역대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때문에 본투표까지 합친 최종 투표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익산은 77.9%, 군산은 77.1%의 최종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대선 개표 작업은 익산 실내체육관과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투표가 일반인 투표 다음에 진행됐고 군산 지역은 섬 지역 투표소가 개표소에 도착하는 것을 고려하면 오후 7시 30분 이후부터 개표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더 나은 미래 건설을 바라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유권자들의 바람이 담긴 제20대 대선의 당선자는 과연 어떤 후보가 될지 주목됩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이 오늘 오후 6시 기준 군산 77.4%, 익산 78.2%를 기록했습니다. 군산은 전체 유권자 22만 5,149명 가운데 17만 4,322명이 참여했습니다. 익산은 전체 유권자 23만 9,340명 가운데 18만 7,210명이 참여했습니다. 지난 19대 대선 최종 투표율인 군산 77.1%와 익산 77.9%를 일반인 투표에서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와 격리자 투표까지 감안하면 최종 투표율은 조금 더 상승할 전망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투표와 개표 업무에 투입되는 공무원 비율이 종전보다 낮아졌습니다. 전북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부터 본투표까지 투입된 인원은 16,400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공무원과 교사, 교직원은 전체의 45%인 7,400여 명입니다. 나머지 인력은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인으로 충당됐습니다. 도내 공무원 노조는 일방적인 공무원 선거 업무 차출에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오늘로 대선이 마무리되면서 내일부터 지방선거 예비 후보 등록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선에 집중하기 위해 소속 출마 예정자들의 지방선거 예비 후보 등록을 미루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는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에 출마하려는 정당 소속 입지자들의 예비 후보 등록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익산에서는 시장 선거 예비 후보에 무소속 박경철, 임형택을 비롯해 도의원 선거 익산 3선거구 무소속 손문선, 시의원 선거 라선거구 무소속 백준영과 4선거구 정의당 손진영 등 5명이 등록했습니다. 또 군산은 시의원 선거 라선거구 정의당 정지숙과 4선거구 민주당 이기열 등 2명에 불과합니다. 오늘 대선 투표에는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투표 지원 차량이 동원됐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투표에 참여시키기 위한 건데요. 투표 지원 차량을 통해 교통약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수원 기자가 현장을 동행했습니다. 익산 오산면을 순회하는 투표 지원 버스입니다. 농촌 마을 곳곳을 돌며 주민들을 태우고 투표소로 향합니다. 몸이 불편한 데다 마땅한 이동 수단이 없던 상황에서 투표 지원 버스가 직접 오니 주민들은 반갑기만 합니다. 우선 걸어가려면 30분 걸리지. 어떠세요? 이렇게 타보니까? 좋지. 걸어가려면 죽겠는데. 익산시와 선관위는 대선 투표 당일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와 교통 편이 부족한 농촌 마을 주민을 위해 투표 지원 차량을 투입했습니다. 하멸읍과 오산면 등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25인승 버스 1대와 45인승 버스 15대를 배치했습니다. 각 읍면 상황에 따라 배차 횟수를 2에서 4회로 선정하고 오전과 오후 시간대를 분리해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익산 장애인복지관과 전북 지체장애인협회 익산지부도 장애인을 위한 이동 편의 차량을 동원했습니다. 지난달 23일부터 예약을 받기 시작해 사전투표일과 본투표일에 걸쳐 장애인 이동을 지원했습니다.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주민들은 투표 지원 차량으로 전보다 편리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만족했습니다. 좋지요. 마음이 후련하고 안 가면은 안 찍으면은 껄쩍지근하고 하니까 내가 마음에 들었던 사람 찍어줘서 마음이 후련하고 좋지요.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 지원 차량이 도입되면서 참정권을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4만 2,44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34만 2,388명, 해외 유입 58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1,087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158명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9,440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0명대에 육박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하루 새 도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679명입니다. 도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던 지난 2020년 1월 이후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도내 재택치료자는 32,317명으로 늘었고 병상 가동률은 44%로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도내 누적 확진자는 13만 4,917명입니다. 한편 감염 재생산 지수는 7일 기준 1.17입니다. 익산과 군산 모두 사상 처음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익산시 보건소에 따르면 하루 새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1,695명입니다. 이로써 익산 지역 누적 확진자는 2만 1,556명으로 늘었습니다. 군산 지역도 하루 새 발생한 신규 확진자가 1,3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군산의 누적 확진자는 18,248명입니다. 전기차 생산업체인 명신이 미국, 이집트에 이어 중국 전기차를 군산에서 생산합니다. 명신은 최근 중국 지리자동차 항저우 본사에서 소형 전기트럭 개발과 제조, 판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전기트럭은 내년 6월부터 군산 공장에서 생산되며 3년 동안 국내 시장에서 12,000대를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내 소비자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서민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소비자 물가지수는 105.27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가 상승했습니다. 생활물가지수도 4.3% 올랐습니다. 품목별로는 휘발유와 경유가 각각 18%와 21.6%로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익산 지역의 경우 휘발유 1리터당 공급 가격이 1,900원에 육박하는 주유소까지 등장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도내 농촌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전북도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라오스 등 5개국 11개의 자매 우호 도시를 활용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국제협상이나 거래 경험이 없는 도내 지자체에는 통역과 계약 등 실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고창군과 베트남 까마오성을 연결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27명이 공급된 바 있습니다. 새만금 매립공사장에서 준설 작업을 하던 굴착기가 물에 빠지면서 60대 기사가 숨졌습니다. 김제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35분쯤 새만금 매립공사장에서 굴착기가 물에 빠지면서 67살 A씨가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놓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또 숨진 굴착기 기사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입니다. 도내 보건의료 노동자의 절반은 월급이 2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노동정책연구원이 간호조무사와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 82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해 기준 월급이 최저임금 또는 2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53.9%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간호조무사는 응답자의 73%가 월급 200만 원 이하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장수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3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8일 오후 8시 1분쯤 장수군 동아리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야간에 산불이 발생하면서 소방헬기는 투입되지 못하고 산불 진화대원 121명과 소방관 12명, 산불 진화차 14대가 투입됐습니다. 이번 불로 임야 0.3헥타르가 소실됐고 밤 11시쯤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출산한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최근 20대 여성이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아기 아빠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당시 아기가 숨진 집에 친모와 사실혼 관계인 B씨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B씨에게도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친모는 지난 1월 8일 전주지역 아파트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숨지게 하고 범행 직후 119에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거짓 신고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친모가 낙태를 목적으로 국내 유통이 금지된 임신 중절약을 불법 구매해 복용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면허 없이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40대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지난해 6월 완주군 도로에서 차를 멈추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그대로 경찰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도주하면서 도로 위 다른 차량을 또 들이받아 운전자 등을 다치게 했습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52%였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안전한 유아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1일까지 행복안전유치원을 모집합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행복안전유치원은 지난 2020년 20곳에서 지난해 25곳, 올해는 160곳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행복안전유치원은 시설안전과 급식위생, 통학버스, 감염병 예방 등 자체 지표 평가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에 참여할 도내 소상공인을 모집합니다. 신청 분야는 창작자 협업형과 창업기업 협업형, 소상공인 간 협업형 등 3개로 오는 17일까지입니다. 참여자들은 8개월 동안 2단계로 이뤄진 경쟁을 통해 검증을 받게 됩니다. 성장 가능성에 따라 최대 1억 원의 사업 자금이 지원됩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봄철 산불 발생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다음 달 17일까지 대형 산불 특별 대책이 추진됩니다. 전북도는 산불 취약지에 감시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인화물질은 미리 없애기로 했습니다. 산불이 나면 진화 인력과 헬기가 20분 안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초동 대응 태세도 강화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산불의 원인이 입산자 실화와 쓰레기 소각이 대부분인 만큼 화기 소지와 불법 소각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민 1인당 의료시설 면적이 전국 시도 가운데 4번째로 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민 1인당 의료시설 면적은 0.82제곱미터입니다. 이는 광주, 전남, 대전에 이어 4번째로 넓은 면적입니다. 광주는 1.06제곱미터로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1인당 의료시설 면적이 1제곱미터를 초과했습니다. 익산 지역에 설치된 가로등에 대한 안전진단이 실시됩니다. 익산시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익산지사와 함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오는 5월까지 읍면동과 산업단지 등의 가로등 만여 개와 분전함 500여 곳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점검 사항은 누전 차단기 작동과 접지 여부 등이며 전기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은 즉시 보수하거나 전문 공사업체를 통해 장마철 전에 수리할 계획입니다. 농업용수 이용이 가능한 밭 비율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전북도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농업 기반 시설을 개보수합니다. 이를 통해 농업용수 이용이 가능한 밭의 비율을 올해 85.6%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도내 저수지 1,700여 곳에 걸쳐 2,225억 원을 들여 배수로 정비와 농업용 관정 개발, 양수장 설치 등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가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끌 중소기업을 육성합니다. 전북도는 성장 사다리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장 사다리는 기업을 도둠과 도약, 선도, 스타 등 5개 단계로 나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금강미래체험관이 올해 5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체험관은 찾아가는 중등 미래교실을 시작으로 유초등 체험 프로그램, 교원 연수 등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올해는 시민 캠페인을 기획해 일반인 참여를 확대하는 등 참여자 2만 명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금강미래체험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기후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운영됐으며 지금까지 19,0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군산 해경이 응급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했습니다. 9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49분쯤 계야도에 거주하는 70살 A씨가 호흡곤란 증상으로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며 육지병원으로 긴급 이송을 요청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급파해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A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의 날씨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에서 20도로 매우 크겠습니다. 내일 도내의 기온은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18도로 분포하겠습니다. 내일 군산의 기온은 1도에서 13도까지 분포하겠습니다. 내일 익산의 낮 기온은 1도에서 16도까지 분포하겠습니다.
바다의 날씨는 서해 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